오늘 보름나무를 하는데요. 나무를 삶을 때요, 물을 계속 바꾸지 말고요. 처음에 그 숙주를 할 것 같으면 숙주 먼저 하는 거예요. 숙주도 냄새가 나니까 50도 물에 살짝 담갔다 내서 찬물에 헹구면 되고요. 포트에 먼저 물부터 끓이면 편해요. 저는 부엌에 들어오면 바로 물부터 데우거든요. 그러면 밥도 50도, 쌀 반, 물 반, 끓인 물 반하면 50도 되잖아요. 그럼 밥도 빨리 되거든요. 그리고 수분이 깊숙이 들어가서 훨씬 촉촉한 밥을,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어요. 찰밥은 저는 다시마 넣고 소금 넣고,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을 넣네. 오늘 보니까 올리브 오일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콩을 넣으면 단백질이 조금 뭐라나 퍽퍽하잖아요, 밥에. 그냥 쌀에 하면. 찹쌀을 할 땐 촉촉해서 괜찮긴 한데, 그래도 전 알맹이가 하나하나 살아있으려면, 코팅이 되려면, 기름이 코팅되면요, 진짜 맛있거든요. 이렇게 숙주 데치고 이 물을 버리지 말고요. 끓인 물을 조금씩 충당해서, 그리고 항상 소금을 넣는 이유는 나물 할 때요. 이게 파릇하게 색깔도 이렇게 살아나지만, 이게 섬유질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질이고, 왜 제가 목욕할 때 마지막에 이 소금물에 해수탕에 가면 이 부드러워 때가 잘 벗겨지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섬유질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부드러워지니까 소금물에 이렇게 넣어서 건져내고, 이것만 건져 찬물에 넣으면 되잖아요. 숙주 파란색, 그 다음 묵나물, 이렇게 색깔이 짙은 색 순서대로 하면 물은 안 바꿔도 되고요. 빨리 끓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묵나물들은 요 두 종류를 넣어도 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분리가 쉽거든요. 따로 딱 넣으면 나물 두 개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쉽게 빨리 삶을 수가 있어요. 나물 손질이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이 나물 삶은 물은요, 이게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여기 조리하고 나면 기름때 같은 거 있잖아요, 가스레인지에. 저는 여기 행주를 담궈서 싹 닦으면 쉽게 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기름때 쉽게 주고, 이 싱크대 기름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데 위에 후드 같은데, 이런데 닦으면 기름 오일 제거에 최고예요. 실제로 피부에 하면 이렇게 피부 마지막에 사용해도 좋고요. 머리 헹군 물도 좋아요. 솔직히 제가 해보니까 이 물이 끝장나요. 그리고 채소가 아니라 식물에 주면요, 식물들이 쑥쑥쑥쑥 자라더라고. 제 여왕의 눈물에 이걸 그냥 액비로 주거든요. 지금 꽃이 피어 있는데요, 주는 게 채소 대추물 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데도 다른 영양제 안 줘도 잘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다 하시면 되고, 안 그러면 수육을 삶은 거면 마지막 삶은 물에 수육 삶으면 최고. 그렇게 삶아내시면 됩니다. 50도에 세척을 한 다음에 수육을 삶아내면요, 냄새도 없고 부들부들하고 촉촉한. 그리고 수육은 딱 이게 건져서 끓고 나서 건져내면 안 되고요. 뚜껑을 딱 닫아서 이게 식을 때까지 김이 다 없어지게 놔둬요. 그냥 건져내면 거기서 김이 빠지잖아요, 전기가. 그러면 퍽퍽하게 되거든요, 수육이. 여기서 물에 담궈서 식힌 다음에 꺼내서 자르면 촉촉하고 맛있는 수육을 삶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오늘 이렇게 나물이랑 넣어서, 저는 주꾸미도 50도 물에 끓인 물, 냉동 주꾸미라서 끓인 물을 넣고 소금이랑 저 식용유를,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고요. 소금 넣고 그렇게 해서 해동을 하면 탱탱한 수분이 흡수되고 비린내가 좀 싹 사라져요. 그리고 식감 끝내줘요. 신선 되살릴 수 있거든요. 오늘 주꾸미 비빔밥을 보름나물처럼 한 거랑 비벼 먹을 거예요. 그래서 주꾸미는요, 비빔밥 해도 되고 잘게 썰어서 오징어처럼 볶음밥 해도 맛있잖아요. 마지막에 살 볶아놨다가 잘게 좀 썰어서 볶음밥에 마지막에 넣고 싹 넣어도 맛있거든요. 오늘은 보름나물 주꾸미 비빔밥이 되겠네요. 나물은 조금씩, 비빔밥에는 진짜 조금씩만 하면 되니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만 했습니다.
나물은 물을 적당히 제거하는 게 너무 많이 짜도요. 그리고 적당히 이게 간장 들어가는 나물은 무칠 때는 조금 많이 짜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힘주기가 힘든데 저번에 시금치는 김발에 짰는데요. 이건 작으니까 미나리는 그렇게 시금치처럼 부드럽지 않아서 오늘 손으로 짰어요. 조금 더 짜야 될까 봐. 이게 썰어서 짤면 더 수분을 더 빨리 쉽게 없앨 수 있거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썬 다음에 짜면 물이 더 많이 빨리 제거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나물을 이렇게 포슬포슬 이렇게 날릴 정도로 이렇게 짜서요. 국간장, 진간장, 소금 저는 다 넣어요. 멸치 액젓으로 간을 하고요. 미원 조금 넣고 깨소금, 참기름 끝.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이 들어가야 깨가 감칠맛을 제대로 살려주거든요. 이렇게 묻혀서 이제 된 거야. 완성됐어. 그럼 나물에는 미연이 들어가요. 고사리는요 다시다가 들어가고요. 아주까리 잎에는요 들깨 가루를 넣어서 또 하시면 되고요. 묵나물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무는요 채칼에 썰어서 채칼에 그냥 돌려가면서 썰어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비빌 거잖아요. 그리고 물 조금 넣고요. 물이 조금 지금 다 없어졌는데 조금 넣고요. 그리고 국간장, 진간장, 소금, 미원 넣어서 물 조금 넣어야지 이게 안 마르니까 넣고 전자레인지에 접시 뚜껑 닫아서 전자레인지 6분 한 거고 6분 한 딱 요만큼 하니까 6분 되네요. 그래서 꺼내서 한번 저어주면 흰색이 없어지거든요. 저 이거 가을무인데 지금도 맛있네요. 오늘 인기 짱이었어. 그리고 아주까리 잎은 들깨가루. 이건 아주까리는 단백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겨요 보니까. 그래서 아주까리 들깨 들기름이 들어가야 부드럽게 되더라고요. 뚜껑을 덮어서 이건 물을 좀 넣고 살짝 약불에 중불에 조금 뭉근히 익힌다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이건 담배나물이라고 하는데 안 언니하고 같이 봄에 따서 말린 거고요. 이건 제가 고향에서 고구마 순 따서 껍질 벗겨서 말린 거거든요. 너무 맛있어. 여기에 이제 미나리 들어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알배추 지난해 남은 알배추 그거 종종 썰어서 넣으면 채소가 들어가니까 아삭아삭한 느낌도 있고 맛있겠죠. 쭈꾸미 비빔밥 끝장날 것 같아요. 알배추를 넣어도 되고요. 버섯 종류 있잖아요. 느타리 버섯이나 팽이버섯 뭐 이런 거 넣어도 되고, 저는 양파 채 썰어서 또 전자레인지 1분 가열해서 넣기도 하거든요. 이게 쭈꾸미도 어제 냉동을 했는데요. 사서 50도 물에 세척한 다음에 이거 올리브오일을 코팅시켜서 놔뒀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분이 덜 빠져나와요. 코팅을 시켜 놓으면. 그렇게 해서 볶아서 볶음밥, 비빔밥, 덮밥 종류에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일을 조금 넣고요. 볶아요. 그러면 맛있겠죠. 쭈꾸미가 너무 탱글탱글 하더라고요. 냉동인데 베트남산이거든요. 아주 저렴해요. 이걸로 쓰면 제가 이게 1kg 2kg에 17,000원 받았나? 2팩으로 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살짝 마늘을 넣고 볶으면 이렇게 탱글탱글 하잖아요. 이러면 이거 솔직히 양파 넣고 양배추 넣고 저 덮밥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또 보름나물이 있어서 결국에 비빔밥으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해서 고추장 넣고 덮밥에도 맛있어요. 대패 삼겹살 쭈꾸미 덮밥. 제가 대패 삼겹살 오징어 덮밥을 했잖아요. 예전에 그 블로그 보시면 있는데 대신에 쭈꾸미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뭔들 소식 제가 이게 이렇게 나물이 다 준비됐죠. 배추가 빠졌네요. 배추는 나중에 와서 50도 물에 담가서 신선하게 한 다음에 채썰면 되고요. 알배추는
이렇게 다시마를 넣고 했는데요. 아, 이거 소금 간이 약하네. 다시마를 넣고 했는데 소금이 조금 더 넣어야 되냐. 새껍하고 물도 3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처음에 씻어 둔 거라서 씻어서 채반에 30분 정도 받쳐놨다가 하면 고슬고슬한 밥이 되거든요. 소금이 부족해서 조금 더 넣어줘야 되겠어. 맛있어. 이게 밥이 된 밥이 되면요, 물을 조금 둘러서 한번 저은 다음에 다시 취사를 하면 딱 맞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소금이 부족해서 그냥 소금만 더 그냥 섞어 놨어요. 소금만 더 넣고 이렇게 놔두면 간이 되더라고요. 아까도 보니까. 맛있어. 성공.